안녕하세요. 위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모검거리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일천도연기에서 등장하는 명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일찍이 13세기에 이미 거의 사라져버린 신비의 종교인 명교는 중국의 동남연해에서 완강하게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명교는 바다를 건너서 왔을까요? 아니면 사막을 건너서 왔을까요? 역사의 먼지는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몇몇의 황폐한 절과 무너진 담벼락, 몇 권의 낡아빠진 책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독특한 풍습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고대 명교의 천년 흥망성쇠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절강성 온주 창남현의 바다에 가까운 염정, 괄산 일대에는 천여년 이래로 하나의 독특한 풍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지요. 일부 어민들은 매일 아침에 반드시 먼저 채식으로 백반은 새잎을 먹습니다. 그 후에 고기를 먹지요. 또 일부 노인은 지금까지도 아침에는 태양에다 절을 하고 저녁에는 달에다 절을 합니다. 현지인들의 조상을 따져보면 거의 민남, 복건 남부이나 민동, 복건 동부이고 보편적으로 마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마조 신앙에는 이런 풍속이 없지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습속은 없습니다. 현지의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이미 소멸한 종교가 유행한 적이 있었을까요? 1982년 절강성의 제1차 문화제일제조사 때 사람들은 민국시대 평강현지의 마을사랑 공급표의 선진사기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발견합니다. 선진사 소림국의 교인들의 시비다. 장소는 평양 광남으로 110리를 가면 산이 있는데 붕산이다. 소림국은 고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소림국의 종교는 바로 마니교이죠. 송나라 이후 중국화된 마니교가 바로 명교입니다. 평양 광남은 당시에 이미 창남으로 편입되었으니 금향, 염정, 괄산 일대입니다. 바로 연원이 불명확한 독특한 풍속이 전해지는 지방이었지요. 하얀 옷을 입고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명교의 백이백관의 풍속이 남은 것입니다. 채식으로 백반을 새잎 먹는 것은 명교의 장제 풍속이 변한 것이고요. 어민들은 해상의 파도와 1년 내내 싸움으로 채식만 해서는 체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잎의 백반으로 채식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명교는 사라진 지 수백 년이 되었고 일찌감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아야 하죠. 1988년 봄 평양 현지의 총편집인 임순도는 창남 백사의 외삼촌 장정광의 집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 일이 거론되자 장정광 노인은 스스로 선진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괄산의 하탕촌의 바깥에 큰 새를 닮은 작은 산이 장정광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현지인들은 그에게 산 이름이 붕산이라고 말해주죠. 이제 선진사를 거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붕산의 아래에 있는 여러 절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지만 선진사의 종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진사는 일찌감치 사라졌는가요? 아니면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것인가요? 이때 논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노란색 담장과 단층 건물이 장정광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농로를 따라서 가까이 가보니 방문에는 큰 글씨로 선진선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 앞에 황폐한 기초와 농가의 경계지역에는 1m가량의 이끼가 가득 낀 석비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비에 새겨진 글은 바로 선진사기였지요. 비문은 현지에 나오는 것과 일치했고요. 선진사는 중국의 절이 산을 뒤로하고 세워졌던 것과 전혀 다르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일찌감치 불사로 바뀌었고 규모도 아주 작았죠. 겨우 단층짜리 3칸이었고 스님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에서 마니교의 품격을 지닌 건물이나 옛 물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저 9개의 기둥만이 옛날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곡절을 거쳤는가? 선진사기의 낙관 시간은 원나라 지정 11년 1351년입니다. 당시 현지 팽씨 일족인 팽여산이 선진사를 증축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사기는 반복적으로 팽여산이 선조의 유언을 시행했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저는 나의 조상이 창건한 것이다. 나는 다행히 선조의 유언을 지킬 수 있었다. 1997년 1월 임순도는 선진사에서 4km 떨어진 팽가보촌에서 1919년에 중수된 팽씨 종보를 발견합니다. 이 족보에도 선진사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팽여산의 집안 내역도 적고 있지요. 팽씨의 선조인 팽씨는 후진 천복 5년 940년에 복건 하포에서 창남, 금향, 궁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팽씨의 8대 손인 팽중강 1143년에서 1194년 태생의 사람은 건도 2년 1166년에 진사가 되어 국자감승의 관직을 지냅니다. 팽씨 가족은 이때부터 흥성하여 이후 관직에 오르는 자가 적지 않았지요. 선진사를 처음 지을 때는 옛날 방식대로 낡고 소박했습니다. 이는 팽여산이 증축하여 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선진사는 팽씨 가족이 발전하기 전에 만든 절입니다. 그리고 팽여산도 이 절을 어느 조상이 만들었는지를 몰랐지요. 이를 보면 선진사를 지은 조상이 이름을 잘 아는 선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발전하기 전이고 팽여산에 가까운 선조가 살았던 연대 이전이고 국선 선화 때 명교를 금지하기 이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합쳐서 추단해보면 선진사의 건축연대는 아무리 늦어도 북송 선화 이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지방에서 대규모로 신흥 종교가 흥기하면 그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직적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이 유입된 것입니다. 지방문헌과 관련 사유에서는 모두 명교 전도사가 원주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이 원주 명교가 일어난 유일한 원인일 것입니다. 명교는 페르시아에서 불원천리 원주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비단길을 통하여 중원에 들어오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 원주까지 온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해상 비단길을 통하여 천주로 들어와서 복건에서 원주로 북상한 것입니다. 원주 역사상 대규모의 이민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당말 5대의 민동, 복건 동부의 이민 물결, 남송 건도 2년 1166년, 손주 홍수 이후 관청이 조직적으로 복건 사람들을 대량 유입받은 것, 명말청초, 민남, 복건 남부의 이민이 절강으로 들어온 것, 팽씨의 선조는 당말 5대의 민동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복건 하포 일대에 살았습니다. 당시 이곳이 많이 유행했던 곳이며 팽씨와 같은 시대에 창남의 임, 온, 채, 신, 서씨 등의 일족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족보에서도 모두 조상들이 명교를 신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명나라 때 하교원이 쓴 민서의 기록에 따르면 당무종의 회창멸불에서 연대하여 만유교도 금지한다. 명교 승려인 호록법사는 난을 피해 복건으로 가서 계속 전도를 전합니다. 당시 해상 비닷길은 이미 번성했고 많은 페르시아인, 아랍인들이 천주로 왔습니다. 민저리 일대의 명교는 계속 흥성하였는데 이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선진사가 소재한 팽가산은 오늘날 금양진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고대의 금양은 민절 교통의 주요 도로인 황양고도에 놓인 중요 도시였습니다. 바다에도 가까웠고요. 역대 이래로 양절의 인후에 해당하고 탈민의 입술과 이빨에 해당한다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명교가 해로를 통해서 왔건 육로를 통해서 왔건 모두 이 일대를 교두보로 삼아서 북으로 발전해 갔을 것입니다. 팽씨와 같은 가족이 대대로 명교 신앙을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원주 명교 신앙이 흥성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신중국 성립 전까지 평양, 창남 등지에는 소수의 농민들이 명교를 여전히 신봉했습니다. 사유의 기록에 따르면 원주 명교는 북송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계통적인 교리와 규범적인 숭배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주의 12만 호의 인구 중에서 정규 명교사원 이외에 재당만 40여 곳에 달하였다.
소위 제당은 주민의 집안에 설치한 신도들의 집회지입니다. 이미 확인한 명교의 정규사원은 선진사와 겨우 10리 떨어진 곳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곳은 더욱 많고요. 원나라 사람 진고의 죽서루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온주의 평에는 염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잠강원이라는 것은 명교의 부도가 있는 집이, 그런데 잠강원은 민국 초기에 쓴 평양 현지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정진의 홍가천의 91세 된 노인 홍문광은 그도 이 절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과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치하여 홍가촌, 독저자연촌 대강산록의 대나무숲이 있는 곳이 바로 잠광원의 유지라고 봅니다. 앞은 민방이고 뒤에는 청나라 때의 고묘가 있지요. 죽서루기는 상세하게 잠광원의 주변에서 명교가 전파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잠광원 안에는 명교의 상층 승려인 석심상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현지의 사대부들과 하늘의 광활함을 바라보고 계곡의 그윽함을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풍류적이었던 것 같네요. 현지 사대부들은 석심상인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명교 신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숭상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명교는 복건성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명교의 교도들은 계율이 아주 엄격했고요. 절대로 채식을 해야 하고 매일 한 끼를 먹으며 낮에는 태양에 절하고 밤에는 달에 절합니다. 매일 저녁 정시에 많이 광부를 참배해야 합니다. 선진사와 잠광원의 유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학계에서 공인된 만유교 사원은 복건, 진강의 화표산, 초암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원은 면모가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의 사원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교 사원의 건축 양식은 시종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세 번째 유지가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평양의 북쪽에 있는 서안 조촌진 호독촌에 있고 절 이름은 명교사이죠. 서안시에서 2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비록 명교사라는 세 글자만으로는 이곳이 명교사원이라고 확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허덕 명교사의 산문에는 두 공식의 서양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에는 명교사라는 세 글자를 쓰고 위에는 태양과 광선을 도안합니다. 이는 명교가 광명을 숭상하는 것에 부합되지요. 절강남부에 유일하게 명교의 특징을 간직한 종교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기록에 따르면 명교사는 904년에 건립되었으며 당나라 말기 조의 형제가 복건 장기에서 조천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쌍용계의 곁에 명교사를 지어 널리 포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은 여러 번 무너지고 새로 짓기를 반복합니다. 32년 전에 현재 주지인 명여 사태가 절로 들어올 때는 산문과 목 한 칸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목도 비바람에 쓰러집니다. 또 명교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명여 사태는 파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물을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개의 해바라기 조각이었습니다. 모두 산문의 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해바라기와 명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임순도에 따르면 그도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추측하면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확인된다면 이 절은 확실히 명교의 절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이지요. 선진사이건 잠광원이건 명교사이건 불문하고 모두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쇠퇴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명교는 온주에서 어떻게 흥성하고 어떻게 몰락하였던 것일까요? 만유교는 원래 불교의 교의를 흡수한 후에 창립됩니다. 전파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만유교 전도사들과 경전 번역자들은 만유교의 교의와 의식을 다시 불교화했습니다. 694년 페르시아 승려인 불다탄이 만유교 경전 이종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명교가 정식으로 공식 유입된 것이지요. 만유교가 중국에 전래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불교와 도교에 의탁하여 생존했습니다. 도낭문서 노자 화호경은 바로 노자가 서쪽 페르시아로 가서 만유로 화신했다는 주장입니다. 마찬가지 주장이 중국 도교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교는 적극적으로 도교에 의탁합니다. 도교도 적극적으로 만유교를 흡수하여 그것을 도교의 한 갈래로 하고자 하였지요.
조정은 명교 경전을 도장에 편입시킵니다. 당나라 때 회창멸불 이후 만이교는 중국화된 명칭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명교는 바로 완전히 중국화한 민간 만이교입니다. 교인은 이종 3제 이론에서 청정, 광명, 대력, 지혜의 8글자로 바뀝니다. 불교에 대한 의탁과 자신의 교의를 간명하게 함으로써 명교는 민간에서 널리 전파됩니다. 송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관청은 금지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교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복건, 절강 일대의 바닷가에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원나라 때 명교는 합법적으로 전도할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간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비밀 활동 형식의 결사에서 공개 혹은 반공개로 전환되지요. 원나라 때 명교 교도의 또 다른 활동 방식은 바로 세상과 다투지 않는 사원식 수행이었습니다. 죽서두기에 나오는 명교도는 내렴, 경건, 엄근합니다. 오랫동안 명교도의 행적은 괴이하고 선동적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들은 사원식 수행을 하는 명교도였던 것입니다. 역대 이래로 농민 반란에 참여하고 관청에 반항한 명교도는 주로 민간 비밀 결사였습니다. 이들 민간 비밀 결사는 왕왕 도의에 따른 민간 종교 신앙도 흡수합니다. 역대 봉건 왕조의 통치자들이 보기에 비밀 결사의 민간 종교 신도는 반란 분자와 같아 모조리 흘채사마의 모자를 씌웁니다. 최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납의 반란과 명교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중요한 이유는 명교도는 흰색을 숭상하는데 박납은 붉은색을 표지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마서사 한병방 두 교수는 중국 민간 종교사라는 책에서 박납군이 홍건을 맨 것은 바로 거기에 미륵교든 다른 종교가 융합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후 원말의 백령교도의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 초기에 이르러 복건 절강의 두 지역은 이미 중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영교 유행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온주의 명교는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관청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절강 안찰사 웅정은 핑계를 잡아서 명교를 금지합니다. 명나라 황제도 어지를 내립니다. 명교, 백운종회 등의 우두머리는 교사령에 처한다. 이러한 명문으로 명교를 금지한 것이지요. 공개 활동 권리를 박탈당한 명교는 마침내 명나라 중엽 이후 점차 불교와 다른 종교에 섞여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명교는 불교, 도교에 의탁하였기 때문에 완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불교와 도교에 의탁했기 때문에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도 있었지요. 이상으로 무협 분석 시리즈 명교의 흔적을 찾아서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